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면 노인정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만나는 장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보면은 자기 왜 남편이 다른 할머니랑 손을 잡고 다녀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뢰인 입장에서는 마지노선 넘어버린 거죠.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마음만이라도 좀 편하게 여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60, 70대 여성이 이혼을 하겠다라고 왔을 때를 보면은 세월을 한 4, 50년을 거슬러 가서 그때부터의 스토리가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처음에 시집을 와가지고 시집살이를 어떻게 했고, 신혼 때 남편이 밥상을 차려가지고 자기가 막 이렇게 했는데 맛이 없다고 밥상을 발로 걷어차고 막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요. 남편이 시키는 대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를 그냥 살아온 거예요. 30년, 40년, 5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못 참겠다, 이래서 이혼하러 오시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남편의 고압적인 태도, 그런 거를 당연하다는 듯이 본인이 수용을 해왔고, 거기에 이제 쥐죽은 듯이 살다가 이제는 그럴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고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마음만이라도 좀 편하게 여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60, 70대 돼서 외도 문제로 오시는 분들은 그게 처음이 아니에요. 남편의 외도 문제를 가지고 오셨을 때는 이 외도는 처음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어떤 거는 굉장히 길어요. 이게 혼인기간만큼 깁니다.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했어요 수준이에요. 그거를 지금까지 참고 하다가 오시는 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되게 충격적인 케이스는 자녀가 5명이었어요. 5명이 전부 다 우리 엄마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고 다 엄마 편을 들고 오신 거예요. 첫째 자녀가 저보다 더 나이가 더 많으셨어요. 그 나이에 이혼을 하신다, 뭐 폭력의 문제가 있나 했었는데 그 문제가 아니고 외도 문제래요. 외도 문제가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근데 이건 너무 옛날 얘기인데 최근에 외도 문제가 있었어요? 라고 여쭤봤었거든요. 왜냐면은 외도로 이혼을 하려고 하면은 그 사실 안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혼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30년 전, 40년 전 이야기를 막 시작하시니까 그걸로는 지금은 이혼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여쭤보니까 지금도 외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인데 그때까지도 지금까지 참아온 것처럼 계속해서 참고 막 견디고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외도 상대방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손을 잡고 다니시는 거예요. 같은 아파트면 노인정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만나는 장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보면은 자기 왜 남편이 다른 할머니랑 손을 잡고 다녀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뢰인 입장에서는 마지노선 넘어버린 거죠. 이것까지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참았는데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도 불쌍하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것까지도 내가 참아야 되느냐, 이건 너무 쇼킹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소문이 쫙 다 나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할머니를 이렇게 불쌍하게 막 이렇게 바라보고 하는 거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생각해 준다고 걱정이 돼서 한마디 한마디씩 던지는 걸 이 의뢰인은 도대체 하루에 몇 번을 들을까요? 그런 거 생각하면 여기서 한번 들어서 일부러 신경 안 쓰고 있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들으면 딱 신경이 쓰이죠? 그다음에 점심 먹으러 가는데 또 친구가 또 그 얘기하면 또 신경 쓰이죠? 이거 어떻게 견뎌요? 우리 의뢰인이 거의 한 50년 가까이 되는 이 결혼 생활의 기간을 어떻게 견딘 거였었냐면, 단지 외도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가정은 젊었을 때는 남편의 폭력이 굉장히 심했었고, 남편이 돈을 안 벌어오고 집에는 가끔 찾았어요. 아이를 키우고 문구점 운영하고 그렇게 해서 벌어가지고 생계를 유지를 했었는데, 문구점 운영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돈이 있으면 남편이 와가지고 가져가고 때리고, 그거의 반복이었고 계속 밖에 나가서 외도하고, 그렇게 남편이 살았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50년 세월을 이제 견뎌 오셨던 분이셨는데, 노인정 가가지고 막 친구들이 네 남편 왜 다른 할머니 손을 잡고 다녀, 막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50년의 혼인 생활을 참아온 그런 결혼 생활이었고, 그걸 도저히 이제 참을 수 없다라고 결정짓게 한 그 정도의 수치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뢰인이 황혼 이혼을 결정하게 됐었습니다. 여자들이 황혼 이혼을 할 수 있는 이유, 경제적인 독립 입니다. 지금의 황혼 이혼을 할 수 있는 그 연령층이 젊었을 때는 남자들이 주로 사회생활을 했고 여성들은 가정생활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 시기에는 뭔가 가정생활에 불만이 있더라도 당장 이혼을 하게 되면은 먹고 살 길이 막막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혼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한 연령층이 오히려 돼버린 거예요. 주부들 보면은 알바식으로 일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나이 좀 있으시고 남편분은 퇴직했는데 와이프는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가정들 되게 많거든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연령층을 보면은 남자는 이제 점점 줄어들고 여자는 조금씩 늘어요. 아이가 어릴 때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그럴 여력이 없었던 사람들이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좀 시간도 있고 여유가 있고 하니까 자기 용돈벌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적성을 찾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계속 일을 좀 하면서 경력을 쌓아나가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좀 나이가 들면은 남성분이 할 수 있는 일보다는 여성분이 할 수 있는 일, 한마디로 수요 쪽이 여성분한테 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를 키워서 이제 누가 좀 봐줄 이모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 그 용어 자체가 이모님이잖아요. 예, 여성이죠. 삼촌님이 오셨을 때는 왠지 좀 힘들 것 같잖아요. 그리고 요양보호사 뭐 이런 일들도 보통 남성들도 하시지만 이제 여성들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많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좀 강압적이고 고압적이었었던 그런 남편의 태도, 이런 거를 내가 저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계속 살아야 돼, 이런 생각도 좀 더 강하게 가지는 거죠. 예전에는 생활비 조금 쓰는 것도 괜히 눈치 보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내가 벌어서 내가 쓰니까 편하단 말이에요. 요점은 좀 더 편하게 살고 싶다예요. 보면은 지금 황혼 이혼을 앞두신 여성분들을 위해서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과거보다 이혼을 했을 때 재산적으로 가사노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인정되는 게 많아서 재산 분할의 비율을 과거보다 훨씬 높일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이런 이야기 되게 많죠. 10년 살면 반반이라던데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꼭 맞지는 않은데, 실제로 혼인 기간이 굉장히 길고 보통의 가정에서는 가사 노동도 충분히 많이 인정이 돼서 과거보다는 지금 뭐 이혼을 한다라고 하면 5대5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 재산 어느 정도 가지고 와서 전세 하나 마련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벌고 국가에서 좀 보조해주고, 그러면 이제 살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 용기도 생기고, 그렇게가 되는 겁니다. 폭력성은 근데 나이가 들수록 좀 줄어들거든요. 에너지가 없고, 아빠가 폭력을 쓰려고 하면은 그 아들이 더 세게 뭔가 가능해서, 이 폭력성이 참 정말 웃기게도 아들이 성년자가 되면서 멈춥니다. 아들이 고등학생만 돼도 잦아들어요. 아들이 순둥순둥하고 아빠한테 뭐 어떻게 이기지 못하고 뭐 그런 아들만이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보통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보통 아들이 크면서 폭력성은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남은 문제가 외도, 그다음 경제적 문제 뭐 이런 건데, 경제적 문제는 남편이 계속해서 이제 도박하고 돈 빌려주고, 그리고 계속 주식해서 어디 투자해서 말아먹고 뭐 이런 게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됐을 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이제 좀 정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혼을 선택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대부분은 외도가 많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그 폭력성이 잦아들면서 폭행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 거의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폭언 이런 거는 더해질 수도 있거든요. 남은 폭력성이 이제 그거밖에 안 남아가지고 거기에 막 집중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런 모욕, 폭언 뭐 이런 걸 듣다 못해서 더 이상 못 참겠다 뭐 이렇게 해서 헤어지는 경우, 뭐 그런 경우도 많고요. 왜냐면 사람이 60까지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60까지 혹은 70까지 혼인 생활을 이어왔을 때 와이프가 남편 한번 바꿔보려고 시도 안 해봤겠어요? 온갖 걸 다 해봤을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정도의 뭐 자세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러면은 당신도 당신대로 편하게 살아라, 나도 나 갈 길 가련다, 이게 그냥 서로의 인생을 위해서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60, 70대 이혼을 하시러 오는 여성분들은 오랜 기간 참다가 이혼을 결심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오래 참고 얼마나 많은 고민 후에 상담을 하고 이혼을 결정하시는지는 감히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시원하게 털어놓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어떤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느 정도 마음도 좀 안정이 되고 어떤 삶을 살 건지에 대한 결정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많은 고민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것 같기도 해요. 이러한 점을 좀 감안을 하시고 만약에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최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